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기태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인데요. 건강관리 잘 챙기세요. 아침의 시작은 시선집중과 함께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좀 촌철님들이 짜셨나 봐요. 시작을 시선집중과 함께 한다는 인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김희롱님, 연차 쓰고 낚시 중에 그래도 빠지지 않고 듣는 방송 시선집중. 제 일상의 시작은 시선집중으로 시작합니다. 아, 강태공이시구나. 그죠? 네. 부인과 함께 가셨을까요? 혼자 가셨을까요? 낚시는 원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기 안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이 낚시에 너무 심취하시면 그렇게 낚싯대 소유욕이 그렇게 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별별 낚싯대를 몰래 사다가 걸린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삐딱선 아무튼 타시기는. 월척 낚으세요. 네. 네, 네. 삐딱선 타지 마시고요, 제이비. 아, 그 자리에서 다 회 떠갖고 한 점 먹으면 또 해? 네, 네, 넘어가시고. 네, K님. 오늘 승진 발표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괜찮았는데 막상 발표 당일이 되니까 너무 떨려요. 왜 떠세요? 저희는 취업 맛집인데 뭐 승진 맛집도 곧 되지 않을까요?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다 하면 뭐 떨릴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승진 되실 겁니다. 네. 네, K님 꼭 결과 알려주세요. 같이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시 7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서울 구로역 선로 점검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상자 4명이 지금 발생했다고 어이구. 속보가 올라오고 있고요. 예. 출근길 지하철 지연이 좀 되고 있다니까 확인하시고 네.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롭게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라이온님이 갑자기 궁금한데요. 더마카 어디 있어요? 의자는 있어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저 서 있습니다. 아, 저렇게 어떻게 날조 방송을 하냐 저게. 거짓말이에요. 예. 사실은 편안하게 앉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제 입이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네. 네, 뭐 그것도 궁금해하시니까 알려드리고 임천택님 표현으로 봐서 제 입이 친구일 것 같은 임천택님.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시원한 소식 부탁합니다. 근데 왜 또 저하고 동년배라고 얘기를 해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표현 진짜 옛날 표현 아니에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네. 네. 제 선배 때 같은데 아무래도. 아, 그래요? 네. 제 입이 때 아니고. 저 때도 약간 쓰긴 했지만 그렇게 애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 윗 선배가 아니실까. 예, 예, 네, 예. 네. 임천택님이 형님이신 걸로. 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또 전해졌다는 속보가 뒤에 나와서요. 확인하시고 출발하셔야 될 것 같고, 라디오헤드님이 더마카는 MBC의 AI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자기 입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냐. 어떻게 갈수록 저렇게 뻔뻔해질까? 저는 신비주의니까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랜만에 AS 타임부터 가실까요? 네. 어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면은 대타협의 상징적인 대통령의 제스처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당연히 복권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네. 하지만 안 그럴 것 같아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어제 저녁에 나온 속보를 보면 김경수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물론 아직 복권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아마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복권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근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요 절차만 좀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명단에 포함이 됐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복권시켜 준다고 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다시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어떤 신분으로 아무 제약 없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당장 김경수 전 지사가 무슨 정치 활동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도 유학 중이죠. 네. 아직 귀국을 하지 유럽에 있죠. 하는 아직 귀국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로서는 정치 공간이 없습니다.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뭐 그래서 언론은 결국은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 다음에 이른바 친문 내지 비명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뭐 나중에 가서 그런 상황이 그 연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그런 어떤 상황으로 바로
전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내년 4월쯤에 재보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김경수 전 지사가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배지를 다느냐 안 다느냐.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에게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1차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정말로 복권이 될까? 그죠? 그렇죠. 요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하겠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걸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두 마디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에 있었던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의 정동만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여야 합의의 민생 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 했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여러 가지 정교한 고민을 하는 끝에 에너지 취약 계층의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1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마디를 다 들었는데요. 혹시 차이가 뭔지 느껴지셨습니까? 저도 국어는 좀 했어가지고 예. 전기료 감면과 그 다음에는 추가 지원 요 단어가 좀 들리네요. 처음에는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지원하겠다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감면을 해주게 되면 아예 전기료 부과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고지를 하지 않고 징수를 하지 않는 게 되겠죠. 이러면 부담이 어디로 갑니까? 한국전력으로 갑니다. 근데 지원을 해주게 되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동원을 해서 취약계층에 지원해 준다가 되니까 한국전력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은 아니죠. 일단 전기료 징수는 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일단 이걸 먼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 자, 이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5일 최고위원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국전력의 재정난 등을 거론하면서 감면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적다라는 입장을 처음에 냈다가 지난 7일 엊그제죠. 관계기관 보고를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말이 감면에서 지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제가 이 대목에 주목을 했던 이유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어서 감면에서 지원으로 바꿨다. 요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여기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위상과 역할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3자 최상병 특검법과 정책위 의장 인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친윤 성향의 최고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의 소관이다.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을 임명할 때는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하게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현실화되어 버렸다라는 얘기죠. 한 사례가 지금 나와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면 2차, 3차 장면이 펼쳐질 건지 그리고 펼쳐진다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당연히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한동훈과 추경호의 관계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일단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최고위원 회의의 두 마디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쟁이 넝쿨님이 사사건건의 시작인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신원섭파님은 친윤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 견제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친윤 원내대표의 견제냐 아니면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이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리고 별도의 관심사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떤 거죠? 자, 5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드러난 대로 국민의힘의 정동만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다라고 좀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치고 나왔습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감면 법안 처리하자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틈새 공략에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국회 산자위, 더 나아가서 국회 전체에서 이게 또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논란이 돼 버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예상하고 말 것도 없는 거겠죠. 네, 반대를 법안으로 감면해 주는 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바리케이트를 칠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스탠스일까요? 왜냐하면 5일 최고위원 회의 발언에서 그 정동만 의원이 제기한 어떤 그 감면 법안을 거론을 하면서 감면해 주자는 얘기를 먼저 꺼낸 게 한동훈 대표인데,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 아 감면은 안 되고 지원으로 한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언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꼬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서서 25만 원 지원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좀 우려를 표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악법이다, 원내 지도부 논의가 끝난 상황이다라고 했다고 하죠. 네. 원내대표로서는 한계가 없다라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을 했었는데 네. 앞으로 과연 어떨지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권한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문제든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디테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능가할 수 있겠느냐. 권한의 문제를 넘어서 별도의 트랙으로. 요것도 사실은 관심사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네, 그리고 우리 촌철님들은 전기료 감면 요 내용에도 좀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네. 양근삼님, 감면 바라지도 않습니다. 올리지나 마세요. 전기료 가스비 다 올리셨잖아요. 라고 해주셨고, 이경열님은 지자체 공무원만 고생하는 거죠. 에너지 바우처 냉방비 이미 지급했는데 굳이 또?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추가 지원이 추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동훈표 정책이 얼마나 민심에 다가갈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민생, 민심 요거를 좀 강조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정책위의장 역할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과 7일 부산을 두루 방문했습니다. 6일에는 초량동 명란 브랜드 연구소를 찾아서 부산 지역 대표 음식인 명란을 캐릭터 상품화해서 인형, 양말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좋은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관광 상품을 많이 개발하면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고요. 이어 중구 깡통시장을 찾아서 대추, 마늘 등을 구입한 뒤에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일에는 중구 근현대 역사관을 방문한 데 이어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흰여울 문화마을과 감천 문화마을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자, 이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과는 별도로 단독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소화를 했다고 하는데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고 별도 사진 촬영도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일정을 끝낸 후에 대통령실에서 관련 사진을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명품백 관련 출장 조사를 받고 또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들어간 상태에서 향후 활동폭을 넓히려는 차원 아니냐라는 해석이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겠습니다. 여기선 다른 점에 주목하겠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많은 분이 부산을 찾아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는 뜻에서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 제2의 수도인 부산의 미래를 응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 설명과 비공개 방문을 한번 나란히 연결해 봅시다. 말이 됩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부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면 오히려 공개적으로 일정을 소화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떠들썩하게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널리 알려야 홍보 효과가 커지고 활력 불어넣기 영향력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비공개로 일정을 소화합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가 걸려가지고?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일정은 왜 대부분이 비공개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김건희 여사의 존재감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꼭 그렇게 공개 일정 소화를 안 하고 비공개로 소화한 다음에 나중에 사진 몇 컷 이렇게 공개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확신감. 이 차원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는 촌철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네, 이건 뭐 국민이신 촌철님들의 평가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요. 촌철님들의 의견 좀 정리를 해드리면 8672님이 비공개가 저렇게 공개되는 거는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라고 좀 물어주시는 분들 많고 그냥 저는 궁금한 건 다음은 어딜 가실까? 제2부속실이 출범을 한다면 공개적인 일정은 어디에 집중될 것인가? 이게 좀 저는 궁금하다. 그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공개 일정으로 소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약이 있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아닐 수 있죠. 아하, 그것도. 제가 너무 또 단순하게 생각했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가 어제 세종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부패 방지국은 청탁방지법 담당 부서로 고인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를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고인은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6월 27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이 사안, 그러니까 명품백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나의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지난 5일에는 지인과의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권익위가 하고 있는 일들로 실망을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안타까운 죽음에 섣불리 정책 해석을 갖다 붙일 생각은 없어서 그냥 이 소식만 일단 전하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소처럼 님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관련한 이야기는 좀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면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최근에 대형 방산기업의 협력업체가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방산업체 관계자는 북한 추정 세력의 해킹 공격으로 백두 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 상당수가 빠져나간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금강 정찰기는 전방 일대 북한군 관련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요. 백두 정찰기는 북한 전역의 신호 정보와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 이 관련 기술이 해킹으로 지금 빠져나갔고 그 해킹의 주체가 북한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 소식통이 한 말이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에 그러니까 정찰 자산을 뜻하는 건데 눈과 관련해 집중 해킹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실제 우리 정찰 자산을 겨냥한 북한의 해킹 빈도가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랬으면 지켰어야죠. 빠져나가게 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블랙 요원 명단 빠져나가고 네. 해킹당해서 방산기술 빠져나가고 최고의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곳이 어항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주 투명한 곳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왜 이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예? 이건 구멍이 뚫렸다도 아니잖아요. 훤히 비춘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자, 이 정도로 하고 짧게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법원에 검찰이 무더기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법원의 사전 허가를 통해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영장주의 적용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제도 강화하는 것에 적극 찬동한다. 이런 뜻을 지금 내비친 건데요. 문제는 이게 되려면 이제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을 되살리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자 여야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내로남불 또 논리 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로남불식 주장을 했다는 것을 180도 뒤집으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절반은 둘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절반의 공감을 가지고 그걸 기초자산 잡아서 손잡고 한번 처리 좀 해봐라.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을 좀 꼭꼭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하면 되겠네요. 역지사지. 바로 그거죠. 그죠? 네. 뭐 국민의힘에서도 검사 출신 권영세 의원 그리고 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 등이 이미 필요성에 공감을 했잖아요. 네. 네, 그걸 기반 삼아서 탄력을 받을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의 다른 뜻은 피장파장, 피차일반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역지사지일 수도 있다. 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